기득권들이 잡고 있는 프레임이나 정치적 프레임으로 인해서 집값 안 잡힌다. 자꾸 이런 식으로 유도하기 때문에 심리가 안 잡혀 있는 상황인데요. 중요한 건 정말 제가 언론을 자꾸 까는 이유가 언론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이거든요. 예전에 리먼 브러더스 사태 때 미국 같은 경우도 언론에서는 자세히 조사해보지 않고 이야기를 했다. 근데 보면은 그 당시에 서브프라임이라고 해서 등급이 굉장히 많이 낮은 사람들에게도 주택담보대출을 마구 내준다든가 해서 자산시장 거품 위험이 굉장히 컸죠. 그 부분에 대해서 아는 사람들은 역으로 가면서 떨어지는 곳에 베팅을 했는데 그 상황에서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비웃었죠. 왜 그러고 있냐? 워렌 버핏은 닷컴버블 낄 때 안 샀더니 왜 안 사고 있냐? 네 전문가 맞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면서 항상 거품 때 이런 여론들이 나오는데 그거를 묵살한다. 대부분의 언론이. 그리고 계속 부추기는데 어느 쪽이 맞는지는 금방 답이 나왔죠. 역사가 증명해 주더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언론에선 어떤 식으로 이야기를 해요? 희망 고문이라는 말을 쓰죠. 또 다른 희망 고문 될 수 있다. 방안 나오기도 전에 희망 고문 이야기 나오고 있죠. 10년 걸렸어도 희망 고문 주의보. 희망 고문이다. 뭐 희망 고문, 희망 고문, 희망 고문. 이런 프레임 자꾸 잡는 거죠. 희망 고문이란 말을 쓰면은 이미 시작도 하기 전부터 안 될 거다 라는 부정적인 마음이 생기죠. 이거 언제 나왔어요? 15일날 나왔죠. 19일날 발표됐는데 15일부터 희망 고문 나르시고 있더라. 왜요? 안 좋게 하기 위함이죠.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있죠. 친구가 굉장히 재밌는 이야기를 알고 있어요. 그래서 나한테 해줬는데 제가 이걸 되게 듣고서 엄청 재밌었어요. 근데 이 친구가 잘 되기는 싫은 거예요. 반에서 인기 끄는 게 싫은 거예요. 다른 친구한테 얘기해 주려고 하니까 내가 가가지고 와, 이 이야기 진짜 재밌어. 엄청 재밌어. 너 듣고 나면은 빵 터질걸? 죽는 줄 알 거야. 막 이런 식으로 엄청나게 기대감을 심어줘요. 들으면 재밌어요. 아무리 재밌는 이야기도 그렇게 하고 나면 재미없죠. 희망 고문이란 것 자체가 미리부터 프레임 잡는 거죠. 일단 물어뜯고 보죠. 일단 야당 쪽에서 경제통이라는 분들이 집중포하고 있습니다. 시장에 맡겨야 된다. 시장에 맡겨서 돌아가느냐. 예전에 의식주나 혹은 자산시장 거품 같은 경우 정부의 적절한 개입이 없으면 이로 인해서 전체적으로 국가가 무너집니다. 그리고 특히 피해를 누가 보느냐. 기득권들은 정보가 빠르기 때문에 진짜 부자들은 돈 벌고 빠지고 그 피해가 다 서민한테 돌아가요. 양극화가 심해지면 어떻게 된다? 소비가 감축되죠. 사람들이 살면서 생필품은 충분히 어느 정도 써야 되는데 부자라고 엄청나게 더 쓰진 않고 가난하다고 해서 아예 안 사진 않아요. 그런데 생활비가 줄어들게 된다. 양극화가 심해지게 되면은 가난한 사람들이 사고 싶어도 못 사게 되니까 소비가 감소하게 되죠. 소비가 감소하면 그 피해는 누구한테 돌아가요? 생산자한테 가죠. 생산자한테 피해가 돌아가게 되면은 결국에 기득권들도 피해를 입는다. 나라가 전체적으로 침체가 된다. 근데 그런 장기적인 부분은 생각하지 않고 무조건 시장에 맡기라고 하죠. 시장에 무조건 맡겼을 때 과거 영국 같은 경우 어떻게 했어요? 5살짜리 아이한테 굴뚝 청소시키고서 엄청나게 박봉으로 부려먹었다. 그러면서 많은 문제들이 생겨나게 됐고 그런 잘못된 점을 비판하기 위해서 나온 게 사회주의고 공산주의죠. 물론 그게 인간의 욕심을 배제한 부분이었기 때문에 실패로 돌아갔지만 거기서 아무 남겨놓은 게 없었냐. 지금 공산주의 보면은 그거 사회주의 공산주의 아니고 아기돼지 삼형제 왕처럼 군림하고 있는데 그게 무슨 공산주의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잘못됐지만 다만 기회의 평등을 어느 정도 주고 기본적인 복지를 만들어주는 수정 자본주의가 탄생하면서 유럽이 엄청나게 발전할 수 있었죠. 미국도 마찬가지고 영향 많이 받았죠. 자, 근데 시장에 맡기라고 하죠. 보이지 않는 손을 말하면서 자동으로 돌아갈 수 있게 시장이 정화한다고 말한 애덤 스미스조차도 지대로 돈을 버는 것은 자본주의의 기생충이라고 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경제통들이 아니죠. 자, 그 다음에 뭐 무능의 증거 뭐 해임하라 하면서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수습하라. 자, 규제 다 해제해라 이 얘기죠. 규제 다 해제하고 나면 그 다음부터 천천히 올라가게 되는 거 이야기했죠. 말할 것도 없고 대안도 없어요. 대안도 안 하죠. 일단은 비판하고 대안도 안 한다. 그러면서 지금 기사 하나에 아주 이야기 많이 나오죠. 아직도 호텔 찬스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거 2, 3%밖에 안 되는 거. 껍데기만 공공으로 바꾸면 총 물량이 늘어나나. 총 물량 늘어나잖아요. 아파트가 아닐 뿐이지 총 물량이 안 늘어나나요? 호텔 개조해서 되는 이거밖에 안 된다니까요. 왜 자꾸 이걸 가지고 물고 늘어지냐. 그 다음에 요분 공산주의 국가가 아니라면은 시장에 맡겨야 한다. 이 두 분 나중에 한번 제가 자세히 볼게요. 그 다음에 재개발 재건축 규제 풀어라. 이건 제가 귀에 못이 박히도록 이야기했죠. 재개발 재건축 규제 풀면은 멸실 생겨서 전세대란 심해진다. 전세가 더 폭등하고 진정한 전세대란이 일어난다. 그리고 저 공급은 언제 나와요? 5에서 10년 사이에 그때 공급되니까 지금 당장은 공급 부족을 더 가속화시키는 정책이고 그 다음에 재건축 아파트 가격 올려서 집값 폭등하게 만드는 원인이 된다. 이는 2014년 12월 31일에
시행한 부동산 3법으로부터 다 증명된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이야기 하고 있죠. 그 다음에 또 호텔 찬스 이거 2, 3%밖에 안 되는 거. 실수로 금지 않을 수가 없다. 그것도 뭐라 그래요? 호텔 방을 전월세 주택으로 돌린대요. 내용 봤어요? 호텔을 리모델링해서 주택으로 만들어서 공급하겠다는 건데 호텔을 그대로 전월세로 돌리는 줄 알고 있어요. 좀 알고 이야기했으면 좋겠죠. 자, 그 다음에 이 두 분 조금 더 자세하게 봅시다. 뭐라 그래요? 전세 공급해야 된다 막 그런 이야기 하는데 권사년 있을 땐 뭐라 그래요? 주택시장의 패러다임이 자가보다 임대 거주를 선호하는 방향으로 바뀌고 있어서 전세난이 장기화된다. 이번 정부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전세를 월세로 바꾸는 것도 나쁘지 않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했었죠. 그거 가지고 엄청나게 비판하는데 뭐라고 그래요? 전세난이 장기화되고 있는데 월세 중심의 수급 구조를 하재요. 언제? 2014년에 자기가 그 말을 했어요. 그 다음에 뭐라 그래요? 청년주거지원법에 대해서 막 고시원 한두 평밖에 되지 않냐. 1인 가구 중심의 최소 주거 기준을 마련하고 그것을 지키도록 하자. 1인 가구 중심의 최소 주거 기준이 지금 안 되니까 안 되고 있죠. 지금 우리나라 고시원 거주 비율도 꽤 되죠. 1인 가구 중심으로 공급하는 게 뭐예요? 호텔방, 호텔 개조. 이거 지금 2인 3인 가구 뭐 4인 가구 5인 가구 이 사람들 살라고 만들어 놓은 건가요? 지금 1인 가구 비중이 늘어나고 있고 1인 가구가 임차 피해를 많이 보고 있기 때문에 공급하는 거죠. 왜냐면 1인 가구가 가구원 수별 임차 비중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2, 3인 가구 보세요. 적으면은 24.8%고 2인 가구만 돼도 37.2%. 요 정도가 임차 가구인데 1인 가구 같은 경우는 70% 이상이 임차 가구다. 그러니까 이쪽을 중심으로 임차 시장을 많이 마련해 줘야 되죠. 1인 가구가 무리하게 비싸게 들어가는 거를 버티지 않게 충분히 안정된 공간 나오게 돼서 한 1, 2년 전세로 사는 거 고시원 살기 너무 안 좋고 빌라 살기는 돈이 안 들어올 것 같죠. 사기가 워낙 많고 고시원보다는 호텔방이 좋죠. 입지는 비슷하고 그런 데서 살 수 있게 된다면은 아파트 굳이 비싸게 안 들어가고 빠지게 되면은 2, 3, 4, 5인 가구가 들어갈 전세가 확보가 된다. 자, 그 다음에 이분은 뭐라고 그랬어요? 1인 가구 급격히 증가하는 추세다. 소형화돼서 뭐 도심 빈집, 노후주택 등을 개량해 쉐어하우스나 코워킹 스페이스, 필요공간 재탄생시키고 공약 때 전월세로 고통받는 서민 젊은이들을 위해 소형주택, 임대주택을 획기적으로 늘리겠다. 이거 획기적으로 늘리는 거 민간에서 늘려주세요 하면 늘어나나요? 안 늘어나죠. 정부 정책상으로 공공주택이나 공급해서 늘리겠다. 이 얘기 아니에요. 앞으로 돌아가서 뭐라고 그랬어요? 공산주의 국가가 아니라면 주거복지 위에 시세에 맡겨야 된다. 국가가 개입해서 주택 공급하면 안 된다고 그랬죠. 공산주의 국가가 아니라면. 그러면은 저런 거 하는 건 공산주의 국가일 뿐이겠네요. 근데 본인은 왜 이런 얘기 했어요? 아, 민간으로 늘릴 수 있게 잘 추진하겠다. 그러니까 저런 거 하는 건 다 공산주의 국가다. 유럽 주요 국가의 공공임대주택 비율입니다. 네덜란드 같은 경우 전체 주택시장의 3분의 1이 공공임대주택이죠. 임대주택에서 75%가 공공임대주택입니다. 유명한 공산주의 국가죠. 네덜란드. 땅이 평평한 나라죠. 낮은 땅. 이런 뜻을 말한 거죠. 다 같이 땅이 평평하니까 평등을 추구하는 공산주의 나라죠. 독일 같은데 3%밖에 안 되지 않냐. 2013년 거예요, 물론. 그 이유는 뭐예요? 49%에 달하는 민간 임대주택도 공공이 임대료 수준을 규제하고 있다. 공공이 규제하고 있다. 그러니까 공산주의 국가죠. 그러면서 이번에 24번째 부동산 특칙 나왔는데 집값 상승률 사상 최대다. 와, 나온 지 한 1년 된 줄 알았어요. 이거 2019년 11월 19일 기사인 줄 알았어요. 어떻게 나오자마자 집값 상승률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부동산 대책임에도 불구하고 집값 상승률 사상 최대다. 이런 기사를 뇌가 있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쓸 수가 있죠? 전세 대책 나온 날 폭등, 전국 집값 최대폭 다 올랐다. 대책 나와도 다 오른다. 이런 이야기 하고 있어요. 안정화 대책을 낸 날 역대 최대폭으로 급등했다는 통계가 나왔다. 두드러졌다. 뭐예요? 대책 나와도 계속 오른다. 부동산 시장이 대책 나오자마자 바로 떨어지는 그런 시장이에요? 주식도 이 정도까지 바로 반영되기 힘들죠. 또 대책 나오니까 이런 기사들 쏟아져 나오고 있죠. 8년 반 만에 최대폭 상승이니. 앞으로 한 달 정도는 계속 이런 호도기사 나올 거예요. 왜? 신고일이 한 달이니까. 30일이니까. 2012년 5월 이후 가장 높은 상승률이다. 왜? 전세 대란으로 뭐 중저가 주택 수요가 폭증하면서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고. 지금 대부분 문제는 뭐예요? 집을 사지 못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전세 대출을 많이 내주는데 그때보다 금리가 훨씬 떨어졌기 때문이죠. 전세야말로 금리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금리 규제를 안 할 거면 대출 규제라도 해서 막아야 된다. 오히려 이런 이야기를 얘기해주고 있는 거죠. 패스트푸드래요. 응급대책. 응급대책 맞아요. 1, 2년만 하면 되죠. 예를 들어서 주사 자국 났다고 해서 수술해야 되는데 마취 안 하고 할 수 있나요? 1, 20분이라도 수술하는 동안은 마취하면은 쇼크사를 안 당하잖아요. 그런 대책이죠. 왜? 집값 떨어질 때까지 그동안에 전세로 많이 부추기고 있으니까. 효과 없는 24번째 부동산 대책. 효과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 봤어요? 어떻게 나온 날 바로 나오죠? 그동안에 계속 얘기했던 게 뭐예요? 수요, 공급. 공급이 쏟아지는데 왜 효과가 없다고 할까요? 저 시민단체 어떤 시민단체예요? 속병 깊은데 빨간 약만 바른
속병약은 다른 거 나왔잖아요. 710 나왔고, 그 전에 617 나왔고, 그 전에 913 나왔고, 1216 나왔고, 파리대책. 얘네들이 속병 잡는 약이고, 전세대책으로 해가지고 속병 잡아요? 전세대책만 하면 집값이 바로 잡히나요? 캠핑카. 뭐 조롱하는 거, 이게 시민단체, 뭐 이런 데서 나온 거예요. 딱 봐도 어디 카페에서 뭉쳐서 이야기했다든가, 이런 느낌이죠. 뭐예요? 결국 노리는 건 재건축. 지금 계속 여론이 뭐예요? 아파트 공급해라. 재건축 재개발 풀어라. 아니나 다를까? 그 얘기하고 있죠. 4인 가구에 부족하고 4인 가구 들어가라고 만드는 거 아닌데? 일부 청년 수요만 없어. 일부 청년 수요 들어가라고 만든 거예요. 1인 가구 지금 월세 밀려가지고 지옥보러 가지 않게 그래도 사람다운데 살아라 하고 만드는 게 호텔 상가 개조안이고 요거 3% 정도밖에 안 된다고 그랬죠. 근데 자꾸 요거는 핵심처럼 자꾸 계속 끼워 넣죠. 전문가 진단에. 왜 자꾸 저 부분을 강조하죠? 저게 이번 정책의 전부인가요? 양도세 완화로 매물 유도하래요. 결국 다 하는 거 뭐예요? 월세 전환 인센티브 줘라. 인센티브 주면은 전세가 더 폭등합니다. 그만큼 너네 인센티브 받았으니까 그만큼 더 올릴 수 있겠네? 이거 되겠죠. 대출 완화 마찬가지죠. 재건축 규제 완화 미친 거죠. 양도세 완화 미친 거고. 자, 지금 이미 매물 시장은 안 쏟아낸다 안 쏟아낸다 하고 있는데 매물 쏟아내고 있고 사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사실 사주지 말아야 되는데. 심지어는 지금 언론에서 계속 집값 띄우는 언론 있죠. 거기 집값 띄워야지 돈 남겨먹는다는 거 딱 드러나는 거 있죠. 매수자와 연결해준대요. 언론에서. 언론 아닌 것 같죠? 이거 언론에서 만든 플랫폼이에요. 거기서 지방 대도시에서 영업하고 있는 사람이랑 법인 다주택자 매물이랑 서울에서 적절한 매수자를 찾기 힘드니 매수자를 연결해 드리겠습니다. 법인 가격 더 떨어지기 전에. 그리고 우리 수수료 좀 먹겠습니다. 보이죠? 언론이 부동산 업계로 침투했다는 거, 자기들 입속 차리려고 난리치고 있다는 거, 이 기사 하나에 모든 게 다 증명되죠. 뭐라 그래요? 시세만 버티고 있다. 지금 호가 쭉 떨어지고 있는 마포. 이런 이야기 나오고 있죠. 강남 3구 마용성으로 이어지면서 서울부터 수도권으로 번져나간다. 매번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세부담에 강남 매물 늘었지만 시세는 버티기. 이거 딱 의도 보이는 기사죠. 똑같이 제가 기사 제목만 바꿔볼까요? 시세는 버티고 있지만 세부담에 강남 매물 증가. 느낌이 확 다르죠. 근데 시세는 버티고 있던 건 계속이었고 세부담은 710부터 생겨났기 때문에 강남 매물 증가한 거는 최근 일이죠. 그렇다면은 과거부터 이러고 있었지만 최근에 이렇게 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맞는 거지. 최근에 이렇게 되었지만 과거부터 이러고 있었다. 이게 말이 돼요? 어법상으로 그렇지 않죠. 근데 기사는 저런 식으로 쓰고 있다. 말이 확 달라지죠. 시세는 버티고 있지만 세부담에 강남 매물 늘어나고 있다. 증가하고 있다. 이게 맞는 말이잖아요. 이게 그리고 사실상 사람들의 심리에 아, 이게 떨어지겠구나 라는 느낌이 들지. 이렇게 써놓으면 안 떨어지겠구나, 계속 버티겠구나 라는 생각 들도록 하는 거잖아요. 왜 저런 식으로 쓰느냐. 제가 기자님만큼은 하겠느냐마는 저도 국어를 조금 배운 사람인데 저런 거 하나 못 알아볼까요? 조금만 의심의 눈을 가지고 보면 되는데.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런 의심의 눈을 볼 수가 없는 거죠. 국어 저보다 더 잘하실 거예요, 기자님들이. 밥 먹고 하는 일이 글 쓰는 일인데. 근데 왜 저러고 있을까요? 몰라서 그럴까요? 김포도 첫날에 아직 금매 없대요. 눈치 보고 내놓죠, 보통. 그리고 급한 사람부터 내놓죠. 첫날부터 당일날 바로 내놔요. 그것도 내놓는 사람이 모든 부동산 가서 다 내놔요. 안 내놓는 부동산 가서 물어보면 되죠. 조정대상 지역으로 지정한 뒤 어느 한 곳도 집값이 폭락한 일이 있었냐? 없었나요? 청주만 봐도 바로 나오는데, 최근 거. 과거에는 더 많이 있었고. 자, 금매물 늘어나고 있습니다. 서울. 또 이번에 19일날 전세대책 나왔죠. 전세대책하고 규제지역 확대예요. 규제지역 확대가 서울 규제지역 확대한 건 아니죠. 그러면 전세대책만으로도 서울에 금매물이 늘었죠. 19일 발표되자마자. 계속 나올 거예요. 효과 없다고요? 효과 없다고 이야기하고 싶을 뿐이죠. 매물은 계속 늘고 있다. 전세 역시도 마찬가지고. 결론. 집값 정상화 희망고문이란 말로 언론이 안 떨어질 것이라고 희망고문하고 있다. 역으로. 문제는 늘 이야기했던 거, 가계 부채가 이미 위험 수준까지 올라왔고, 여기 또 뭐 세계 최고 수준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은 알아보고는 이야기하는 거냐. 전세 보증금 다 합쳐서 해봐요. 우리나라만큼 그 보증금이랑 빚이 많은 나라가 있나. 2018년에 세계 1위랑 거의 흡사한 수준이라고 그랬어요. 지금은 이미 넘어섰겠죠. 가계부채 위험 수준에 자산시장 동조화 일어나고 있고, 그 다음에 실물 경제와 괴리 심해지고 있다. 그리고 여건은 안 되는데 가격만 올라가고 있다. 이게 무슨 상황이냐? 터지기 직전 상황이다. 부동산은 단지 그게 오래 걸릴 뿐이죠. 주식은 이미 한번 터졌잖아요. 리먼 때도 주식 먼저 터졌어요. 부동산 그 뒤에 터졌고, 그리고 리먼 때 주식 터졌다 다시 올라갔는데 부동산은 그 뒤에 장기적으로 하락했어요. 여러 가지 지표들이 다 나오고 있는데 희망고문은 어느 쪽이 하고 있느냐 잘 생각해보고 판단하시기 바랍니다.